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2020년 6월 21일 주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그냥 몸 사리고 있어요.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에 좀 몸살이고 있습니다. 나름. 클리오라는 종목이 괜찮아요. 이것도요.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은 크게 당하진 않아요. 이런 종목들을 샀을 때는 살살살살 모아 가시면은 뭐 좋은 결과 있어요. 이런 거는. 네, 출근했어요? 일을 해요. 어, 와, 남들 쉴 때 일하는 게 그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 자체가요. 네, 클리오가 좋아요. 클리오. 음. 예전에 그 누군가가 AD 칩스 사가지고 손실 많이 났던데 그 누군지 모르겠네 그거. 그 어떤 분이 AD 칩스 사가지고 손실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걸 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재무만 좀 보더라도 어떤 기업 성장성이라든지 물론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AD 칩스 샀었어요? 이거 그물치기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여기서. 어,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 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정보가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너무 정보가 많은 시대라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제 그겁니다. 이제 본인이 그거를 어떤 뉴스라든지 그런 게 나왔을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가 그걸 딱 해석 잘못하면 말 그대로 잘못되는 거고, 해석을 잘하면 말 그대로 잘 됩니다. 정말 잘 되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내가 방송 제목에서도 단타는 결국 망하게 된다. 결국 망해요. 결국은. 물론 막 극소수인 엄청난 희박한 그런 0.00001%의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생명 연장을 하고는 있으나, 단타의 대명사, 단기매매의 그 대명사 제시 리버모어도 결국 마지막에는 권총으로 자살을 해가지고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막대한 빚까지 지면서 내 자산 단돈 5달러로 1000억 달러를 어떤 그런 만든 신화, 1억 달러, 1억 달러인가요? 그 신화적인 인물이 그렇게 된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결론은 단타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단타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먹기 위해서 단타를 치는 거죠. 단타.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을 단타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 매매라는 것도 결국 단타라는 게 단기 매매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스캘퍼, 데이 트레이딩, 어떤 뭐 그런 결국 트레이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배점배패입니다. 결국은. 처음 한두 번은 맞을지언정 다 아작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매매일지도 쓰고 뭐 어떤 뭐 각종 블로그라든지 뭐 어디 뭐 이상한 데다가 뭐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써놓는데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는 것만큼 보여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불특정한 세력들의 작전을 치는 것은 어떤 예외일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어떤 스케일을 봤을 때는 단타는 무조건 망한다는 것을 주식을 함에 있어서 필히 이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뭐 주식의 정답은 없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주식의 정답은 없다. 자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면은 된다라는 그 말은 장기 투자라는 것을 전제 조건을 걸고 장기 투자라는 그 기준을 세우고 난 뒤에 그런 말이 통하는 거지. 단타를 하고 카지노장 가가지고 그걸 때려 맞추고 베팅을 한다는 것은 그건 도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은 반드시 제 말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익히시고 어떤 그 외부적인 불특정 어떤 다수들에게 현혹되는 어떤 단타 단기매 뭐 이번 주 다음 주 뭐 3000% 갈 종목 이런 거에 현혹되어 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내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내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그렇습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반드시 장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하기 싫은 거 알아요. 하기 싫은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자는 천천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빠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빠르게 되려면 내 사업을 먼저 크게 키우는 게 그게 더 빠릅니다. 내 사업은 내가 하는 역량에 따라서 나오는 거잖아요. 시간 자체가. 근데 그 사업이라는 것도 내가 하다 보면은 시간이 또 걸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굴곡도 있고요. 주식은 내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단타 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그 감언이설에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좋은 정보가 많고 하는 거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단타를 찬양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한두 달 해보고 세네 달 해보고 6달 해보시면 제 생각 많이 날 겁니다. 네, 제 생각 많이 날 거예요. 울면서 막 하면서 막 경소님이 막 하지 마라 했는데 내가 여기에 무슨 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누구 때문에 여기 갔는데 친구 따라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같이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 주식은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분산 투자해야 된다. 이거 알면서 왜 못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내 돈이 계좌 딱 해가지고 비밀번호 쳐가지고 그 계좌 평가 글을 딱 보면 흔들려 버려요. 멘탈이
나가버릴 수도 있다고요. 이번 코로나에서 급락 나올 때 만약에 계좌를 봤다면 멘탈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 공포는 느낍니다. 저 또한 그렇죠. 막 떨어지면 오씨 이거 뭐지? 흥분이 되죠. 저는.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급락이 나오면 경선 너무나도 좋아. 보통 사람들이면 미친놈이라 그러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방송에 드리는 메시지는 다 끝났어요. 단타 치지 마라. 단타 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망한다. 자,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자, 단타는 도박이죠. 도박을 하는 겁니다. 카지노장 가가지고 베팅을 하는 것 자체가 도박이죠. 단타도 사고 팔고 예측을 해서 맞추는 거잖아요. 단기 방향성에 대해서. 네. 자, 그런 상황에서 하게 되면은 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돈 다 날라가고요. 집까지 다 날라가고요. 빚까지 지고요. 부모님 끌어다 쓰고요. 친정, 처갓집 돈 다 쓸어가지고 이혼하고 파탄당하고 길거리에 앉습니다. 그게 최후예요. 그게 최후예요. 그게. 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경선님 이제 26살에 경선님 방송 보고 단타 안하고 모아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구입 금액이 크게 영향을 끼칠까요? 구입 금액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구입 금액? 구입 금액이라는 말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존리 대표님 같은 분이 길게 보면 자본주의는 나중에 결국 올라가게 된다고 6만원이든 10만원 일단 모아라고 그래야죠. 네. 만원이든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 매수 금액? 그러니까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만원이든 주식을 먼저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네. 주식은 그렇게 모아가는 거지 내가 막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종잣돈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간다?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종잣돈 만들고 나서 저축 먼저 해놓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걸 익히고 어떤 철학적으로 뭔가 깨우치고 1000만원 모아서 1000만원치 주식을 사고 난 다음이면은 좋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먼저 한 발 더 앞서서 1000만원을 모아가지고 주식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만원, 5만원, 3만원, 10만원 이렇게 계속 주식을 모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26살에 주식을 한다고 하면 늦은 것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겁니다. 부지런히 월급 받으시거나 어떤 뭐 그런 일을 하실 때 주식을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장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지금 얘기할게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은 올라갑니다. 유동성 장세는 올라가게 돼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눈치가 빠르거나 경험이 풍부하고 내공이 강하고 자금력이 그만큼 돼가지고 주식을 가치 투자로 성공의 가도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눈치는 다 채가지고 다 사놨어요. 엄청난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 현금 뭐 보유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막 확 실어가지고 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확 실어가지고 확 가는 거잖아요. 그대로 밀고 가는 거잖아요. 현금 보유 없이. 그대로 밀고 갑니다. 그대로. 왜? 그래봐야 코스피가 2141이에요. 뭐 코스피가 지금 뭐 어떤 4000포인트도 아니고 5000포인트도 아니고 이제 그래봐야 2141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식을 팔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싸요. 너무나 싸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다. 물론 복리의 개념으로 뭐 2배 먹고 팔아서 또 딴 거 사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2배, 3배 먹어가지고 우리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VIP 회원들은 제가 2배 먹고 3배 먹고 4배 먹고 그 있잖아. 그런 거 그걸 딱 팔고 또 딴 거 사가지고 또 뭐 50% 2배 또 먹고
그런 건데 지금까지도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죠. 마켓 타이밍. 좀 팔고 기다렸다가 살까? 아니면 다 팔고 기다렸다가 살까? 아니면 지금 현금을 지금 들고 있는데 이때도 못 사신 분들 있죠. 이때 이제 못 사신 분들은 1400 3월 19일 날 뭐 3월 20 뭐 3월 달에 주식을 못 사신 분들은 지금도 못 사고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최근에 서울 중심으로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제재가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지금 20번 넘게 부동산 나라에서 이번 정부에서 20번 넘게 제재 걸었거든요. 근데 서울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소외를 얻었을 거예요. 특히 집 없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집을 원해서 내가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하는 거와 일부러 안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완전 다른 거죠. 저는 집을 물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의 대상으로는 저는 안 봅니다. 내가 거주하는 공간,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물건이라는 것은 세월 지나면 노후가 되잖아요. 물건이라는 게. 아니, 아파트가 20년이 지났는데, 내장이 더 좋아지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대형사에서 막 대림건설에서 어떤 삼성물산에서 아이고 우리 레미안 이편한 세상 이렇게 오래 사셨으니까 저희가 리모델링 한번 싹 해줄게요 이런 거 안 하잖아. 그게 미친놈이지. 그게 빨리 이렇게 갈아타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쾌적한 공간 부자들은. 자, 그런 거지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 좋다 이거야. 강남 아파트에 우리가 30억 20억 30억 40억 50억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 샀다고 쳐. 그쵸? 그거 계속 우리 서민들이니까 바라보고만 있는 거야. 우와, 우와, 막 서울 어디 개포동 재건축, 우와, 막 하는 거야. 막 압구정 뭐 현대 아파트 막 우와 하는 거지. 막 올라가니까 막 욕하고 서민들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쵸? 돈이 없어서 못 샀다는 거야. 근데 주식은 왜 못 사는 거야? 주식은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치라도 여기서 살 수 있었는데 왜 이거를 못 샀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이제 계속 지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것밖에 안 올라갔지만 종목들은 막 3배 5배 올라가잖아요. 2배 3배 5배 이렇게 막 난리 나잖아요. 제약 바이오주들은 막 10배 가잖아. 이렇게 5배 10배 이렇게 가고. 이걸 왜 못 샀느냐는 거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그럼 앞으로 자본주의는 무조건 올라가는데 우상향이야. 결국에는 우상향이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결국에는 우상향인데 왜 못 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켓 타임. 결국 우상향이라고. 이 바다의 깊이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데서 오히려 이런 데가 오면은 매수지 매수. 이런 데는 이제 나중에 2500포인트, 그러니까 2800 갔다가 2500 오면 매수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해 안 됐다 2번. 봐, 이 위에는 금이잖아. 금싸라기잖아. 이 위에는 금싸라기고 이 아래는 바다인데 왜 여기서 안 사냐는 거야. 이런 데서. 그럼 지금 현재 2100이야 2141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지. 뭐하고 자빠져 있느냐는 거야. 그 상황에서 답답하다는 거지. 아직까지도 무슨, 이 바닥은, 주식은 고졸도 얘기 안 할게요. 중졸도, 검정고시 본 사람도, 경제학자, 교수,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이 바닥이에요. 여기는 학력과 무관해. IQ하고 무관하고. 주식은 막 짱구 돌려가지고, 머리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두뇌 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가슴이 들어가야 돼. 내 열정과 내 뚝심, 내 철학이 들어가야지. 철학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같이 시너지가 돼가지고 융폭이 돼서 치고 가는 거지. 머리로 해가지고 막 짱구 돌려가지고 밑에 좀 떨어지면 막 살까 말까 1% 2% 3% 뛰게 하고 있으면 10% 20% 30%.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주가가 10,000원이야.
이게 15,000원 됐다가도 5,000원 됐다가도 만원 됐다가도 그래요. 그럼 내가 15,000원에 사든 5,000원에 사든 어차피 이게 10만원 가는데 그게 뭐가 하냐는 거야. 내 말은. 그거를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15,000원, 5,000원 간다. 내가 현재 주가가 만원인데 이게 지금 바로 15,000원을 갈 건지 5,000원 떨어질 건지 어차피 10만원, 20만원 가고 100만원 가는 종목인데 그걸 왜 이 단기적인 1년, 2년, 3년, 4년 이거에 왜 환장하느냐는 거지. 내 말이. 그럼 만원에 사가지고 15,000원에 팔았어. 50% 수익 먹고 막 박수 치고 있는 거야. 그 50%가 그것도 10억을 베팅해가지고 10억을 사가지고 50%를 먹었으면 단기간에 그건 대박이지. 5억짜리니까. 근데 막 그냥 500만원씩 샀는데 50% 수익 나가지고 250만원 수익 났다고 거기서 막 박수 치고 있는 거야. 그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거? 제가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에 환장하지 마라. 이거에 이 변동성에 가격이 변한 거지 가치가 변한 게 아니다. 만원짜리를 사는데 15,000원까지 갔다 15,000원까지 그럼 15,000원짜리 가치가 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 대부분의 성장주 가치 투자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든 성장주든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가치. 지금의 가치보다 앞으로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죠. 그게 바로 결국에는 뭐 성장수 다 포함이 되는 건데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은 뭐 성장주, 가치주 뭐 이런 거 막 있지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한 번 더 들어가고 뭐 내수주 뭐 들어가고 수출주 들어가고 뭐 경기 방어주 그런 건 사실상 상대적인 거지 이거에 대한 편견은 버리셔야 돼요. 그게 다 돈을 벌려고 들어왔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사야 되고 누구보다도 하루 먼저 사고 하루 늦게 파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거 왜 못하냐? 욕심이니까. 매도를 언제 해야 됩니까? 저 매도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질문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19년 차인데, 19년 차 이렇게 18년 넘게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건 도대체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그거야. 도대체 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처음에 그 주식을 샀을 때, 이 CEO가, 회사 대표가 내 생각과 이제 다르게 움직일 때,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 이제는 과거 10년까지는 이 회사가 잘 컸는데 앞으로 10년은 이제는 하락기를 맞을 때, 뭐 싸이월드처럼 하락기를 이렇게 맞으려고 생각이 됐을 때 그때 파는 거. 또는 내가 지금 이 A라는 회사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 A 회사가 그동안 5년 10년을 투자를 했지만 이제는 A사보다 B사가 더 좋아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생겼을 때, 즉 극단적으로 먼저 하면 내 노후에 65세 기준 잡고 그때 주식을 파는 겁니다.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니까 60대도 짧아요. 나는 한 75세, 80세라고. 나는 80세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봐.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게 제 주식 철학이에요. 주식을 왜 팔아? 그거 팔아서 뭐하게 도대체? 경제적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 팔고 이제 떠나도 돼. 놀러 막 세계 일주 하고 다니면서 뭐 호주 가가지고 뭐 호주도 놀러 가고 미국도 놀러 가고 캐나다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동남아 가가지고 막 해변에서 막 누워 있고 선탠하고 모히또 마시면서 노는 거야. 그럼 미국 사람 그런 미국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 401k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한 달에 10%씩 젊었을 때부터 나라에서 강제로 주식 투자를 하게끔 만들었으니까 본의 아니게 30년 뒤에 40년 뒤에 그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지. 60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야.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게요. 그걸 어떻게 내가 알지? 네. 바로 그거. 자본주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죠.
자본주의라는 게 무엇이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즉 노동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기업에서 번 돈은 더욱더 올라가는 거죠. 최저임금은 올라가게끔 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최저예요. 말 그대로 최저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자면 걔네들은 시급이 어느 정도 좀 높잖아요. 10,000원, 12,000원, 12,000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급 자체가 10,000원에서 12,000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시급을 받아도 한 달에 알바를 하더라도 한 달에 250만 원을 받아요. 알바만 하더라도 250만 원을 받으니까 취업을 안 하려고 해요. 동경대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신문에서는 일본이 뭐 취업률이 뭐 95%뭐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게 나오겠습니까? 강력한 저출산, 이민자를 막고 저출산했다가 외국 노동자들은 일본은 싫어해. 그러니까 청년들을 뽑아. 근데 그 월급이 맞느냐? 적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가뜩이나 적은 월급 가지고 주식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금 들어가 있고 부동산에 다 쏠려 있으니까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지난 30년 동안 혁신적인 기업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죠. 1980년대는 90년대까지도 일본은 정말 전 세계 떠오르는 태양이었어요. 지금 저렇게 됐잖아요. 사실상 일본은 끝났습니다. 일본은 끝났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일본에서 혁신적인 기업이 있어요? 전 세계인들이 핸드폰 못 씁니까? 삼성하고 애플하고 딱 반 나눠서 쓰죠. 나머지 짜투리 애들이 하는 거고 나눠서 먹는 거고. 삼성과 애플 아니겠습니까? 핸드폰. 자, 가전 뭐 써요? 소니 써요? 삼성, LG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화웨이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자, 이번에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이쪽 이 세 개 플러스 삼성전자까지 화웨이 제치고, 그렇죠? 캐나다에서 수주를 받았는데 화웨이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이게 후보로 간 거죠. 강력한 후보로. 왜 그러겠습니까? 이미 IT와 가전은 대한민국이 싹쓸이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삼성전자를 못 사는 거야. 삼성전자 지금은 사지. 당연히. 왜? 좋아 보이니까. 삼성전자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이때는 사지. 왜? 좋아 보이니까. 삼성전자 왜?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살려고 그러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안 샀어. 아무도 안 샀다는 거야. 겸손히 여기서 사라고 했어도 아무도 안 샀어요. 115만원에 사라고 했었어도 2016년도 1월달에. 지금에서야 삼성전자. 그래 좋아. 지금이라도 사면은 좋다 이거야. 어차피 삼성전자는 망하지만 않으면 10만원 20만원 가겠지. 몰빵은 치지 말고. 근데 사람들이 왜 삼성전자 사도 되냐, 그 얘기를 왜 하냐는 거야.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왜 삼성전자만 얘기하냐는 거지. 현대차도 있고, 물론 하향 산업이지만 포스코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 대기업 뭐 LG, 화학, 뭐 삼성, SDI 이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잖아요. 삼성, 현대, LG, SK 쭈르르르르 이렇게 있는데 왜 삼성전자만 자꾸 생각을 하느냐 이거야. 심지어 하나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네, 파링님 안녕하십니까? LG전자 보세요. 물론 2등은 2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삼성전자만 생각하고 SK하이닉스만 생각하고 현대차 일부 그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서야 네이버 카카오를 살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렇잖아요. 겸손이 어마어마하게 외치고 있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아. 카카오 겸손이 그랬지. 거봐, 내가 3년 이거 길어봐야 한 5년이면 게임 끝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랬잖아. 거봐, 길어봐야 5년이면 게임 끝난다. 2016년도에 카카오 뭐 유명하잖아요. 이거 증거자료 다 있는데.
이런 거 딱 사놓으면은 길어봐야 뭐 5년이다. 뭐 5년 모르겠어. 5년이 안 걸리더라도 내가 볼 때는 내 경험상 한 5에서 한 7년 정도 가면 이건 뭐 한번 결과 나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큰 결과가 나올 것. 이 크잖아 이게. 85,000원에 내가 꽂았는데 이거를 85,000원에 꽂았다니까. 85,000원에 지금 26만 원이에요. 예, 끝날까요? No. 또 이렇게 떨어지면 끝났다라고 하겠지. 이런 식으로 또 떨어지면 뭐 어쩌고저쩌고 말 겁나 많이 나와요. 그래 놓고 17만원 20만원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30만원 40만원 가는 거지. 내가 NC소프트도 야 이것이 아주 말 겁내. 야 리니지 끝났다는 말을 내가 얼마나 내가 말을 많이 들었는데 뭐 리니지가 왜 끝나? 아 리니지가 왜 끝나냐고. 내가 그랬잖아. NC소프트 이런 거 하나 잡아 놓으면 여러분들 NC소프트 18만원 5천원 19만원 이거 잡아 놓으면은 이것도 한 5년 10년 보면 결과가 크게 나온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크게 나오잖아요. 크게 나옵니까? 크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기간을 안 기다리려고 그래. 이거를 기다리고 뭐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뭐 1년, 2년, 3년, 5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심플해요. 싸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거거든. 지금 NC소프트 안 비싸. 아직도 나는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비싸다라고 생각이 전혀 되지 않아요. 왜? 계속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이기 때문에. 리니지를 아예 안 해본 사람은 있으나 한 번만 한 사람은 내 단언컨대 없습니다. 리니지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리니지를 처음부터 안 한 사람들은 안 하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발 담그면 다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리니지만 하느냐? 아니죠. 사업 구도 자체를 보고 있으면. 아무튼 간에 주식은 이런 식으로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거예요. 삼성전자 나무라는 것도 심고요. NC소프트도 심고요. 카카오도 심고 네이버도 심고 뭐 머시기도 이렇게 심고 하다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자, 나무가 자랍니다. 내가 30그루를 심었어요. 나무가 다 자랐어요. 자, 태풍 붑니다. 자, 나무 다 쓰러집니까? 그 나무가 보통 나무 아닌데. 말 그대로 나무가 다 자랐어. 바로 그런 거다.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바다에 빠져 죽을 거 생각합니까? 물론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는 무서워요. 이렇게 활주로를 딱 이렇게 가고 있을 때 한번 이렇게 딱 뜨잖아요.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가 이렇게 있죠. 잘 들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요. 비행기가 이렇게 뭐 비행기라고 칩시다. 그림 안 그리고 이렇게 막 날아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자, 이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있어. 비행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뭐 돌고래 같네. 그럼 여기가 바다예요, 이제. 이 아래는 다 바다입니다. 이 아래는 바다. 이 바다의 깊이가 1km, 수심이 1km든 2km든 10km든 이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날아가서 가버리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뜨는 순간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종목들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NC소프트 떠서 가죠. 떠버리잖아, 이렇게. 이렇게 활주로 이렇게 가다가 딱 뜨죠, 이제. 하늘로 뜹니다. 하늘로 뜨면 이 바다의 깊이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것 같다. 아,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아, 나 이거 큰일 나겠는데? 사기 전에는 그러거든요. 이 바다의 깊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 바다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온다.
이렇게 내려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지. 금싸락인데. 바닷속에, 흙 속에 그 진주가 묻혀있는데, 그 금이 들어있는데, 그 돈이라는 게 묻혀있는데, 그걸 마늘박 파가지고 100억, 200억 해야지.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우연치 않게 어떤 사람이, 자, 이 땅에, 자, 100억 묻혀져 있대.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삽 어디있지? 삽 구할. 지금 이 시간에, 자,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새벽 6시까지야. 자, 땅 파는 시간을 줘. 6시까지 그 100억이 숨겨져 있는데, 땅속에 묻혀진 이거 파면은 다 내 거야. 근데 지금 삽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10점 팔고 막 철물점 두드려가지고 막 삽 한 자루 막 10만원 주겠다 해가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꽃갱이랑.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손이라도 뭘로 파야지. 막말로.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몰빵 치지 말고 종목은 15개에서 20개로 분산 투자해놓고 확신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 그 다음에 믿는 거고. 날 못 믿을 것 같으면 그 있잖아요. 그 막 손절 막 3% 수익 나면 팔고 1% 2% 3% 수익 나면 막 파는 그런 방송들, 또 1% 2% 3% 떨어지면 손절 치는 그런 방송들, 그냥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또 가가지고 한번 박살 한번 나봐야 알거든요. 인간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참았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이 될 때 쳐맞아요. 뭘 쳐맞느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운전하는데 초보운전 붙일 때는 긴장 엄청나게 하고 하죠. 운전 막 진짜 살 떨리면서 해. 땀 삐질삐질 흐르면서. 고속도로라도 타봐. 장난 아니지. 그런데 운전한 지 한 6개월 됐어. 야, 이거 운전 이렇게 쉬운 거였어? 내가 이렇게 쉬운 거를 내가 그동안 겁먹었단 말이야? 야, 내가 이거 가지고 야, 개나 소나 운전 다 한다는 게 맞네. 야, 나 운전에 소질이 있구나. 와, 나 운동 감각이 있구나.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앞차 꼬라 박는 거지. 6년을 들고 있을 수 있냐고요? 예씨, 오늘 방송 처음 왔네? 오늘 방송 처음 왔어. 이미 우리 VIP 회원분들 7년 동안 들고 있는 종목들 수두룩해요. 야, 6년 가지고 씨. 질문 있습니다. 15개 정도씩 종목 고를 때 한 분야의 한 회사만 넣어서 하시나요? 한 분야의 한 회사?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 하나, 또는 뭐 제약주 하나, 바이오주 하나, 뭐 IT 하나,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 철강 하나, 뭐 은행, 건설, 조선, 기계, 그 안에 기자재, 반도체 중에서도 전공정, 후공정, 이송장비,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통신, 5G에서도 안테나 만드는 거, 유선 만드는 거, 무선 만드는 거, 껍데기 만드는 거, 그렇죠. 풍력에서는 껍데기 만드는 거, 엔진 만드는 거, 날개 만드는 거, 항공에서도 엔진 만들고, 바퀴 만들고, 프레임 만들고, 강화유리 만들고, 이런 거. 자, 중국 소비재는 화장품, 성형, 뭐 피부, 미용, 오케이? 뭐 한류, 이런 거, 여행이라든지 이쪽도 그냥 포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냥 한류면 한류 안에서 내가 드라마 쪽도 있을 거고, 스튜디오 쪽도 있을 거고,
음악 쪽도 있을 거고 영화 쪽도 있을 거고 다 다르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왜 부자가 지금 못 됐어? 물론 여기 부자 된 사람들 있지만 내 방송 나랑 VIP 오랫동안 해가지고 진짜 부자 된 사람들 있어. 그러면 자 보통은 부자가 못 됐잖아. 저도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나이를 대한민국에서 35살이 됐는데 35살이 됐는데 군대 갔다 오고 치고 난 뒤에 35살에 부자가 안 돼. 부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죠.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35살, 40살에 내가 부자가 못 됐다면 여러분들은 왜 못 됐죠? 내가 주식을 안 했으니까. 내가 한 살 때부터 안 했으니까. 한 살 때 내가 할 수가 없지. 우리 부모님이 해줬어야 돼. 우리 부모님이 금융문맹이었어. 그 금융문맹이 그 질병이 나한테 온 거야. 나도 지금 금융문맹이야. 근데 교성방송 듣고 자본주의에 눈을 떴어. 그럼 내 대에서 이걸 끊어야지. 그럼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여러분들이 부자가 못된 것은 삼성전자를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야 너는 삼성전자만 얘기하냐? 그런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NC소프트. 지금도 진행 중이죠. 겸손히 초반에 여기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제가요 아직도 한 주도 안 팔고 들고 있습니다. 다 나와. 설명 못한다니까. 설명 못해. 절대 설명 못해. 다 나와. 여기서 추천했죠?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인터플렉스. 자 어떻게 됐습니까? 겸손 VIP 추천주 여기서 추천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BH 3파전 나오네요. 인터플렉스 BH. 네. 겸손이 여기서 추천했죠? 그에 대한 증거 자료는 다 있죠? 그 다음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녹스. 겸손이 어디서 추천했습니까? 여기서 추천했죠?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죠. 오케이? 또 얘기해요. FNF 이러는데 장기 투자가 안 된다고? 겸손이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기서 얘기했죠? 메가스터디 교육. 겸손이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야 이것이 앵무새처럼 계속 얘기하네. 여기서 얘기했죠? 모아가라고요.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 야 오늘 종목 다 나오지. 그치? 겸손이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믿고 기다려라. 기업을 믿어야 된다. 그렇죠? 고영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렇죠. 또 얘기를 해요. 동국제약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 안 늦었습니다. 계속 갑니다. 보령제약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내가 다 얘기한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몰라서 그래요. 이거를 자본주의를 못 깨달아서 그래. 인선 ENT 폐기물 강자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폐기물 강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늦을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매수지 이런 거는. 그 다음 코엔테 김문수 회장 어쩌고 저쩌고 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무슨 이게 자랑이에요. 계속 뻗어나가잖아요. 오뚜기 갓뚜기 대형 중소형주 할 것 없이 다 얘기합니다. 오케이? 삼성 SDI 이러는데 장기 투자 안 한다고. 여기서 추천했죠.
도전 비주원. 우리나라 헬조선이에요? 나는 우리나라 너무나도 좋은데. 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난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이든 그 전이든 그 전전이든 나는 살기 항상 좋았어. 여러분들도 좋을 거예요. 야당 출신이 됐든 여당 출신이 됐든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기 좋을 겁니다. 왜? 내 방송을 듣고 가치 투자에 눈 뜨고 자본주의에 눈을 뜨고 이해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안 그래요? 대통령 욕을 왜 합니까? 국회의원 물론 하는 짓거리 보면은 막 그치 답답하지. 근데 우리는 돈 벌면 돼. 상관없이. 어차피 이 돈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싼 곳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전 세계에 눈을 뜹니다. 너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해봐. 오케이? 좋아. 한국 거래소. 너 왜 코스피 4,000포인트 간다 그래? 너 왜 5,000포인트 간다 그래? 너 왜 6,000포인트 간다 그래? 그래? 여기 한번 들어가봐. 내 단언컨대 그런 말을 한 사람들 치고 이거 들어가가지고 이거 볼 줄 모를걸? 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봐. 여기에 다 나왔는데요?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뭘 얘기합니까? 와, 내가 이것까지 보여줘야 돼? 아, 해외 주식도 하죠. 어, 해외 좋은 주식.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좋아했었고, 테슬라는 제가 3, 4년 전부터 얘기했잖아. 앨런 머스크 테슬라. 나는 테슬라가 최고다. 그 다음 뭐 스타벅스 얘기하고 뭐 그런 거지. 아무튼 넘어가고. 자, 보세요. PBR 볼까요? 우리나라 코스피 PBR 0.8이에요. 아직도 우리나라 PBR이 0.8이라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싸요. 미국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는 미국이니까. 그래, 내가 당신 항상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지. 그러니까 항상 거지지. 팩트로 조지면. 그래? 대만 가서 확인해봐. 대만 PBR 몇인데?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나? TSMC 그거 하나 있는데? TSMC가 뭔지도 모르지. 이거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나. 그럼 대만 지수를 보면 알지. 우리보다 못한 이 대만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보다 못한 이 대만도 이렇게 뻗어가고 있어. 대만 PBR이 막 3배 4배 가는 거야. 우리나라는 코스피 0.8 0.7에서 꼬꾸라 받고 있고.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 영원히 지속될까요? 천만의 말씀. 주가, 돈이라는 성질은 가장 싼 곳에 몰린다. 싼 곳에 몰립니다. 비싼 곳에 몰린다거나 싼 곳에 몰려요. 즉 싸면은 다 팔립니다. 이번에 보셨죠? 이거는 어디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냐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백화점 어떤 면세점이나 어떤 백화점이나 아울렛 뭐 그래 백화점에서 어떤 면세점에서 뭐 발렌시아가 보테가 베네타 이런 어떤 준 명품 또는 명품들이 시중가에 30%에서 50% 싸잖아요. 잘 들어. 돈 벌고 진짜 인생 역전 하려면 20, 30대에 돈 없어가지고 막 하는 것은 창피해가지고 끝나는데 50대, 60대에 돈 없잖아? 그 불쌍한 인간이에요. 너무 팩트를 얘기했나? 오씨, 안티 늘어나겠는데? 원래 돈 없는 사람들이 달라들거든. 바로 그겁니다. 30% 50% 세일하면 막 사잖아.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가 TV가 평상시 내가 봤던 게 300만 원이었어. 근데 오늘 갑자기 30% 현장에 있는 사람도 30% 빅세일을 하겠대. 반값으로 주겠대. 여러분들 카드로 긁어 안 긁어? 300만 원짜리인데 최저가 인터넷 최저가 직구 보더라도 300만 원 밑이 없어. 근데 150만 원에 주겠대. 그게 사 안 사? 사지. 일단 지르지 끌지.
30% 50%가 싼데도 돈이 그렇게 몰려가지고 다 매진당하는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가 싸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가 싼 거야?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내가 봤을 때 한 7, 80% 싸. 근데도 이거 안 산다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내가 팩트를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팩폭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또 피해의식 받아가지고 그 거지 마인드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거지인 사람들은 공격을 하더라고. 자기가 그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빨리 그거를 벗어나가지고 해야지. 내가 30억을 벌든 2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내 투자금이 항상 뭐 100만원 밖에 없다, 50만원 밖에 없다, 주식 5만원 10만원 또 사기도 힘들다. 그럼 그렇게 살아. 그럼 살고 50대 60대 그 대가 치르면 돼. 그때부터. 그리고 앞으로 50년 60년 동안 그 대가 치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 아니 그래 욜로 좀 하라 이거야. 5년 동안 즐겨. 5년 즐기고 50년 돈의 노예로 살면 돼.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총 몇 개? 한 약 2,400개 정도 됩니다. 약 2,000 한 3,400개 정도 돼요. 저는 그런데요, 화제를 급전환해서 나는 우리 시청자들이 너무 대단한 게, 너무나도 대단한 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 내가 사교육 그래. 일단 그래 그 좀 놔두고. 애들 결혼하신 분들 애들 학원 보내줘. 또는 뭐 대학 등록금 대주죠. 누구 결혼 또 시킨다 그러죠. 자녀 뭐 결혼시키는데 돈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뭐 통신비 내고 관리비 내고 또 뭐 아파트 대출 뭐 내고 뭐 자동차 할부 값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다 빼고 나니까 주식을 살 돈이 있던가요? 주식 살 돈이 없죠. 즉 내가 쓰고 싶어 다 쓰니까 주식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내 월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 월급은 250이야. 살 거는 정해져 있어. 사야 되는 것도 정해져 있고 갚아야 될 빚은 있어. 근데 갚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빚을 만들어. 어떤 거야? 사교육. 끊으면 되지. 사교육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사교육 끊으면 돼요. 사교육 뭐 한다고 시킵니까? 야,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주식 잘해? 뭐 뉴욕대 뭐 카이스트 나오면 주식 막 떼보자 됩니까? 이 대가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머리를. 주식은 이 머리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가슴이 먼저 들어가야 돼. 내 의지가. 그 다음 머리가 돌아가는 거지. 야, 차 시동 거는데 시동 되기 전에 요즘에는 뭐 버튼 하지. 요즘 차들은 버튼. 자, 한 번 버튼 딱 눌렀어. 키 한 번 딱 돌렸어. 차가 바로 시동이 걸려? 아니지. 딱딱 해야지. 한 번, 두 번 딱딱 해야지 시동이 걸리죠. 누르는 것도 한 번 귀 있게 쫙 눌러야지 되잖아. 근데 한 번만 눌러봐. 그럼 어떻게 돼? 불만 들어오잖아. 계기판에 불 들어오고. 계기판에 불 들어오는데 차가 나가? 시동이 안 걸렸는데? 가슴이 안 뛰는데? 가슴이 안 뛰는데 차가 나갈 수 있냐고요. 못 나가죠. 사람, 인간 똑같아요. 내가 사업을 하든 주식을 하든 가슴이 안 뛰고 설레지 않고 뭔가 엄청난 야망과 욕망이 들끓어야 되는데, 욕심이 아니라 설레야 되는데 설레지 않아. 머리로만 하는 거야. 불만 딱딱딱딱 켜지는 거야. 가질 않아. 가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5년 제 방송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장되는 사람들은 계속 성장되고 낙후된 사람들은 계속 낙후되는 거야. 이 방송 안에서도 정말 무서운 게 양극화가 나오는 거야.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가. 이번 코로나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폭락이 나왔었죠. 이 급격하게 이거 수직 낙하로 떨어지는 거. 이거 준비된 사람은 여기서 해놨을 거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있는 거지. 준비가 된 사람 어떤 사람들 경성방송을 그동안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꾸준히 봐가지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고 깨달음을 얻고 이 폭락이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다 보면 지금도 사고는 있지만 2200, 2300, 2400에서 주식을 샀지만 혹시나 앞으로 폭락이 오면 나는 자동차 팔고 주식 사겠다. 나는 예적금 뭐 빼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적금 깨고 난 무조건 주식 사겠다. 나 집 팔고 주식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실제 내가 더욱더 놀랬던 게 진짜 놀란 사실은 차 팔고 주식 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 주변 지인들 중에 우리 VIP 회원분들 중에 차 팔고 저때 1400, 1500, 1600 지수 꼬라박고 있을 때요. 차 팔고 주식 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심지어 거기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집까지 다 내놨어요. 어떤 사람은 집이 팔려가지고 1600포인트에서 사고요. 네, 종목 상담은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합니다. 제가 방송 시간이 9시 한 20분, 오늘은 조금 늦게 켰는데 평상시 한 9시 20분, 10분에서 20분 사이 하니까 그 즐겨찾기 눌러놓으시면 알람이 떠요. 뭐 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목 상담 자체가 뭐 5일 뒤에 그 회사 문 닫는 거 아니니까. 문 닫을 것 같으면 얘기해야지. 지금 막 내일 거래정지 예고되어 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으면 혹시나 뭐 감자가 기다리고 있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면 바로 그런 겁니다. 전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근데 난 진짜 대단한 게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됐어? 이런 분들이 집 팔고 주식 산 사람들, 차 팔고 주식 산 사람들 어떻게 됐냐고. 지금 본인들이 계좌 지금 막 난리 났잖아. 사람들 난리 났어요. VIP 회원들 진짜 난리 났다니까. 지금 막 녹화 방송으로도 나중에 듣고 지금 생방송 몇 있네. 막 속으로 막 웃고 있는 거야. 야, 이래서 돈을 버는구나. 이래서 부자들이 돈을 이런 식으로 버는 거구나. 나 이제 깨달았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 달에 10만원이라도 주식 사고 30만원이라도 사고 제 말을 듣고 최소 한 달에 100만원 사신 분들은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알거든요. 살다 보면은 고기도 먹고 싶고 한우도 먹고 싶고 맛있는 참치 한우도 먹고 싶고요. 술 뭐 어떤 뭐 그런 것도 막 진하게 먹고 싶고. 보험료? 네. 딱 진하게 먹고 싶고. 가족력이 없다면 깨는 게 맞아요. 먹고 싶고. BMW 벤츠도 사고 싶고. 제가 그 마음 알아요. 그걸 참는 거잖아. 딱 5년 참는 거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5년 참으면 50년이 편해져. 내가 10년 참으면 100년이 편해지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세대가 비록 우리 부모님은 금융문맹이라서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는 못했지만 나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는 계속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보다 내 자녀가 더욱더 부자가 되고 내 자녀보다 내 손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그래서 계속 부가 계속 이어지고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금수저들은 오래 못 가요. 보통 금수저 아니면 오래 못 갑니다. 네, 마트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거 다 깼어요? 잘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지 부자인 척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벤츠 BMW 탄다고 물론 부자들이 벤츠 BMW도 탑니다. 타요. 저도 탔으니까. 저도 뭐 미니도 타고 뭐 거시기도 타고 그랬잖아요. BMW 그룹이니까 미니도. 부자들도 타지만 내가 과연 부자인가?
자동차 현찰로 사야죠. 뭐 법인 리스요? 뭐 포르쉐 뭐 기사 나왔더라고. 아니 법인도 법인 이름으로 포르쉐를 샀어. 자 2억짜리를 샀다 이거야. 생각해봐. 법인이 2억짜리 차를 살 정도면 재력이 그 아시겠죠 그거. 네,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겸손히 얘기하는 게 아는 것만큼 보인다. 여러분들 주말에 쉴 때 집구석에 물론 코로나에 있으니까 집에 있는 건 지금은 맞아요. 지금은 있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이제 완전히 끝나면 종식이 된다면 특히 서울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야. 어디로? 서울 강남으로 가봐요. 강남 어디? 그 부자 동네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뭐 한남더 힐이라든지 타워 팰리스라든지 뭐 구형이 됐지만 타워 팰리스는 그래도 비싸요. 타워 팰리스 가격대가 30억이 넘어갑니다. 이런 거라든지 뭐 나인원 한남이라든지 뭐 갤러리아 포레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데 보면서 이태원도 잘 나가잖아요. 뭐 가로수길이라든지 그 부자들의 여유 있는 삶, 건물, 어떤 슈퍼카 뭐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동기부여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제 경험이 저는 타워팰리스도 가보고 예전에 난 타워팰리스를 저는 제 경험이 서울에 살았을 때 타워팰리스 딱 보면서 나는 최소한 저게 더 들어갈 수 있는 돈은 반드시 벌어야 되겠다. 저는 그걸 꿈꿔왔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간절하고 강하게 그거를.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 월급 받아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저는 그걸 느낀 거죠. 그런데 내가 살면서 월급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어요. 생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럼 월급을 받으신 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희망을 제가 드리는 거죠. 주식을 사면 된다. 내가 그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예요. 기업을 사는 겁니다. 기업의 일부분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이 돈을 벌면 내가 그 기업이 주주들에게 나눠주죠. 이게 정상 루트예요. 배당도 주고요. 주가도 올라가죠. 왜? 회사가 더욱더 많은 돈을 버니까. 저는 그렇게 했고 지방에 사신 분들은 뭐 경상도에 사신 분들은 부산 해운대 한번 가보세요. 해운대, LCT, 마린시티 가면서 느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저 정도 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정도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10년, 20년 딱 코스로 딱 보면 그거 이룰 수 있다니까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대전, 세종 거기에 사신 분들은 서울로 그냥 KTX 타고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되지. 1박 2일로. 그 뭐 모텔 어디 그런 데서 자는 게 1박에 10만 원짜리 그거 자는 게 아깝습니까? 자기 개발이야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제주도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제주도에 전원주택 많잖아. 럭셔리한 거. 그 근처라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세요. 눈에 보입니다. 핑계입니다, 핑계. 광주, 저 광주 사람이죠. 광주 광역시입니다. 어디 가면 돼요? 상무지구, 수완지구 가면 돼요.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아니, 저 봉성동이라든지. 충분해요. 아, 강원도 사신 분들 서울로 가면 되지. 도로 잘 뚫렸는데. 인천 사신 분들은 저기 송도 국제도시 한번 가봐가지고 우와 한번 나오잖아 그게. 아파트 가격 그런데 막 펜트급들은 30억 40억 하잖아. 그런데도 송도 국제도시. 저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손발이 안 움직이거든. 손발이 먼저 움직이고 그때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 예전에는 무슨 우리가 무슨 일을 치를 때 사업을 할 때나 뭐 또 무슨 주식을 살 때는 뭐 물론 주식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은 내가 준비를 하고 엄청난 준비하고 시장 조사하고 막 자본 만들고 그때 딱 오픈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늦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못합니다. 지금은 일단 차리고 일단 차리고 거기서 생각을 해. 그 부족한 것을 거기서 채워 놓는 거야. 일단 제품을 만들어. 일단 이 핸드폰을 예를 들어 만들어. 이제 만들어서 내놔. 그럼 사람들 불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하나씩 수정해 나가고 업데이트하면 돼. 그럼 그 다음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런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럼 점점 사람들이 불만도가 떨어지겠죠. 점점 많아지겠죠. 겸손 시청자들도 그래. 야 겸손아, 네 말대로 하면 야 나는 100살 돼가지고 부자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야 우리같이 1000만원 가지고 투자하는 서민들이 언제 너같이 뭐 회비 내고 뭐 어떻게 되겠느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네 맞아요. 한 달 가입하고 3달 가입하고 포트폴리오 짜고 나가면 되지. 그리고 다시 주식 모아가지고 포텐 터지고. 겸손 방송 들으니까 한 달, 2달, 3달 재미가 없어. 내가 투자했는데 막 그냥 물 흐르듯이 막 이렇게 가. 물 흐르듯이 막 종목들이 막 이렇게 재미없어. 딴 데 가자. 야 우리 같은 사람들 서민들 1000만원 가지고 단타 쳐야지. 전잣돈 불려야지. 야 여기 1000만원 가지고 하면은 야 전잣돈 불려주겠다. 그런 방송들이 있잖아요. 단타 그 찌끄레기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런 방송 딱 들어가. 양아치 애들 어떻게 돼? 다 털리지. 쏙 빼먹고. 단타 어떻게 돼? 박살 나는 거야. 내 말 다르다고? 해보세요. 한 달에 30만원이든 100만원짜리든 해보시라고. 제발 좀 해봐. 하기 겁나지 내 말 들으니까. 주식의 정답은 없어? 단타도 된다고? 인정해야 된다고? 그럼 가서 단타해. 그래놓고 자기한테는 성향이 안 맞대. 그럼 넌 장기 투자해. 근데 장기 투자는 또 안 해. 뭐야?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지. 루저지. 무슨 얘기냐?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시청자들 대단해요. 내가 알아. 여기 이번 코로나 터져가지고 주식 산 사람들이 뭐 10명, 20명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뭐 한두 명 얘기를 했지만 10명, 20명 수준이 아니라니까. 코로나 폭락해가지고 주식 주축 한 사람들이 막 내 지인들 막 난리 났어. 막 슈퍼카 던지고 막 페라리 던지고 람보르기니 던지고 막 그냥 막 금매로 던져가지고 막 그 죽고 그랬다니까. 어떻게 되겠어? 지금 여러분들 100만원 추가하면서 했죠 코로나 때. 그 100만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200만원 돼 있잖아. 300만원 돼 있고 막 400도 돼 있고 500도 돼 있고. 이 바닥이 그런 바닥이야. 이런 바닥이 경성 막 했는데 재미가 없어. 저 새끼는 재미가 없단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게 장기 투자해? 그런 사람들이 커봐. 시젠을 내가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메모하지 않고 실행력이 없던 사람들 맨날 돈이 없다 그러지. 물론 다른 거 샀으면 그거는 맞습니다. 이 종목을 못 샀어도 다른 종목 샀으면 그건 굉장히 잘한 거다. 오해하지 말고. 커봐. 주식에 여기서 샀어. 시젠을 내 말 듣고 여기서 샀단 말이야.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니까. 미쳐버려. 한 달, 2달, 3달. 야, 이 개새끼, 뭐, 어쩌고저쩌고, 저 새끼가 쓰레기 새끼네 하면서 사기꾼하고 나가. 1%, 2%, 3% 뛰기, 뭐, 단타, 단기매매, 뭐, 차트로 해가지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 21선, 61선 얘기하고, 보조지표 얘기하고, 거래량 얘기하고, 조건 검색하고. 그러니까 저기 시즌 내일 갈까요? 저딴 개 같은 개소리 나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나고 보니까 떨거지들 다 떨어내고 어떻게 돼? 이게 인생 역전이 나온 거지. 주식이 이 바닥이야. 시제는 이게 올라갈 때 1년이 안 걸렸어. 이게 600% 터지는 게 1년이 안 걸렸는데 하다 보면 1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을 투자하는 사람이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동안 계속 나는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한 종목을 10년, 20년 동안 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다 먹을 수 있는 거다. 500%, 600%, 700%, 1000%, 2000%, 30배, 100배, 200배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세요.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짧아요. 20년, 30년 후 쫙 차트 열어놓고 딱 보면 그거 하나의 점으로 기록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커봐 시즌 가잖아. 서흥 보라고. 서흥 가보라고요. 서흥 이거 올라가는 거 봐. 서흥이 왜 올라가? 무슨 공부가 필요해? 시간 관계상 서흥은 뭐야? 서흥이라는 회사는 뭐하는 회사야? 국내 하드캡슐 시장의 95%를 독점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서포트 캡슐은 35%가량 생산을 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도 하고 내추럴 엔터테 인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기술 흡수를 하고 기술 수출도 하고 이런 회사가 서흥 아니겠냐? 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기존 시청자들은 안 답답해. 덜 답답해. 새로운 사람들 항상 답답해. 내가 미치는 거야. 내일 뭐 올라갈까요? 다음 주는 뭐 올라가요? 이번 달 뭐 올라가요? 다음 달은 어떻게 돼요?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멍청한 무식한 얘기를 하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즌 2만원에서 추천할 때는 나자빠지고 있다가 11만원 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소리 나오는 거지. 본인이 잘 모르시면은 매도를 해야 되고 기업에 대해서 잘 아시면 뭐 더 들고 가시던지 해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세요. 제가 무미공조하게 얘기하잖아요. 시즌을 2만원에 추천한 사람이 지금 11만 6천원 550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손절한다는 것은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거에 대해서 욕 안 들으면 다행이지. 이때는 뭐하고 자빠져 있다가 이럴 때는 여기서 왜 사고 자빠져 있느냐는 거야. 내 말이. 그냥 올라갈 때 주르르르 찾고 개 돼지 마냥 떨어지면은 와 도망가고. 그게 개 돼지지. 나는 개 돼지 아닙니다. 항상 그래. 나는 똑똑해. 니보다 똑똑해 이 새끼야. 니보다 학력 좋아.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야? 저 때 방송 안 들었는데요? 이때 방송 들은 사람들은 개 돼지야?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2015년도에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메시지를 잘 해석해 보시라고요. 그니까 저 때 주식을 처음 해서 내가 파미님 계세요? 유빈님 파미님 내 혈압 오르겠지? 응. 이제 좀 여러분들 양정님 안 그래? 저 사람이 5월달부터 주식을 했대. 5월달부터 주식을 했대. 그게 죄야? 죄 아니야. 당연히 몰랐어. 죄야. 어떻게 죄라고 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잘못하가 하나도 없어요. 잘하셨어요. 5월달에 시작했으면. 배뚱뚱님 잘하셨어. 내가 배뚱뚱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배뚱뚱님은 2025년도에 왜 내 방송을 안 보고 자빠져 있느냐는 거지. 내가 2015년도에 똑같이 오늘날 똑같이 얘기해요.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4년 다 똑같이 얘기했어. 근데 여기 살아남은 사람이 몇 안 되잖아. 왜 그럴까? 못 기다려서 그래. 장기 투자를 못해서 그런다고. 즉 장기 투자를 왜 못했을까? 그만큼 부자 될 생각이 없으니까. 간절하지 않으니까. 장기 투자를 왜 못해?
금융 문맹이니까.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자세가 불량하지. 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도박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걸 사고 팔았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된 거야. 오늘날 삼성전자를 들고 있지 않는 것은 부모 탓이 아니라 내 무지 탓이라는 거지. 그럼 뚱뚱이 저 사람이 2025년도에도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장담하는데 저 뚱뚱이라는 사람은 2025년이 아니라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내 방송 안 올걸?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내가 그랬지. 저번에 누구한테?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얘기하겠다. 내 방송 안 봐도 되는데 부탁하건대 장기 투자하셔라.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지 말고 자주 사고 팔고 하지 말고 사서 모아가라. 계속 모아가라. 한 달에 최소한 월급 100만 원어치는 사서 계속 모아가라. 그거 5년에서 7년만 하면은 그때는 이제 괜찮다. 근데 저 사람이 있을까? 없어. 단언컨대 없어. 오케이? 뚱뚱님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가 안 됐다면 기분 나쁘고 오늘 그냥 끝나는 건데,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뭔가 있다면, 그쵸? 2015년도에 뚱뚱님 같이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 저 주식 한지 한 달 됐는데요, 3달 됐는데요, 1년 됐는데요, 저 주식 경력 5년인데 오늘 방송 처음 봤는데요. 그런 사람들 널려요. 수천 명 봤어요. 제가 이 바닥에 있으면서 수천 명 봤다고. 수천 명. 다 어떻게 됐어? 다 지금도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막 이렇게. 2015년부터 저랑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은 삽질 안 하지. 그때는 계속 노가다 뛰다가 이제는 노동일 하다가 지금 어떻게 돼? 돈을 버는 구조지. 야, 진짜 경선 말대로 5년 동안 거지처럼 지냈더니 거지처럼 한 달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옷은 명품 안 사고 중명품 안 사고 비싼 거 안 사고 빨아서 입는 거다. 사교육 끊고 차 팔고 막 그랬더니, 해외여행 안 가고 차만 냈더니 내가 배짱이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개미 삶을 살고나. 한겨울이 왔을 때, 이렇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남들은 다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자영업자들 다 죽어난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야. 아무런 타격이 없는 거야. 왜? 내 자산이 증식이 돼버렸거든. 지난 5년 사이에. 2차 전지가 급증할수록 폐기되는 전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폐기 관련 회사가 상장된 회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형님도 연구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저도 네, 항상 그런 거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공부죠. 재밌는 거예요, 그게. 과연 배터리 폐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무엇일까? 그럼 기존의 폐기물 업체들이 할까? Y엔텍, 코엔텍, 인선 ENT, KG ETS 이런 회사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면 재밌죠. 나는 우리 시청자들 오늘 처음 왔든 며칠간 봤든 아니면 몇 년을 봐왔든 이런 시청자들이 모두가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실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 달에 주식을 제 말 듣고 100만원씩 계속 모아가셨던 여러분들은 이미 상위 1%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코로나 때 그 급락 때 질러! 내가 얘기했을 때도 그때 사신 분들 베팅해! 사야 돼! 라고 말을 했는데 진짜 사신 분들 여러분들의 상위 1%죠. 그러면 됐어요. 이제는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자, 지난달에 했던 것처럼, 3월달에 했던 것처럼, 2월달, 1월달에 했던 것처럼, 자, 이번 6월달에도 하고, 7, 8, 9, 10, 11, 12, 올해 끝날 때 계속 하시면 됩니다. 내년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내후년도 계속 이어가는 거고요. 3년, 4년, 5년, 6년, 7년, 10년, 20년 동안 계속 쭉 함께 성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본주의를 꼭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본주의를 꼭 믿고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부자 됩니다. 자, 부자라는 뜻은 더 이상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 즉 무엇이냐?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아니죠.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사람, 돈으로부터 그 자유를 얻은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질문. 감자 유상증자를 안 당할 종목을 성장하려면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는 종목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네, 그런 종목을 고르시고요. 그보다 더 앞서서 저는 어떤 회사를 볼 때 그 CEO 있죠. CEO의 역량이 한 70%라고 봐요. 한 7, 80%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게는 한 80% 이상까지도. 재무가 조금 떨어지고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좀 이렇게 하락이 되고 영업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굴곡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업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굴곡이 있어요. 그 굴곡을 또 넘어가면 지금은 또 안 좋아요. 한 3, 4년간 안 좋다가 3, 4년간 안 좋다가 그대로 또 돌려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CEO의 역량입니다. 그게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사실 저는 재무도 물론 보지만 저는 CEO를 먼저 봐요. 그 회사 대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거 인터넷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3년 전에 인터뷰했었던 내용들, 5년 전에 인터뷰했었던 내용들, 자 지금 그게 지켜졌는가, 그게 지금 과연 이루어졌는가, 그게 계속 진행되어 있는가, 3년 전에 얘기했던 것을 말을 바꾸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을 바꿨는가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말을 안 바꿔야죠. 3년 전, 5년 전에 얘기했던 것을 오늘날, 2017년도에 얘기했던 것을 오늘날 말 안 바꾸고 그대로 그 사업을 밀고 갔다면 그 회사 주식은 사야 돼.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라고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자들 더 늘어나기 전에 알 사람들만 알았으면은 좋겠습니다. 겸손은 시청자 많아진다고 방송 더 오래 안 합니다. 시청자 많아지면 저는 방송을 종료합니다. 아셨죠? 네, 주식 투자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카톡 문자 언제든지 주시고요. 시장 걱정하지 마라. 계속 가는 시장이다. 종목별 초강세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부자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